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자, 오늘 또 출연자분은 또 되게 특별한 또 사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이 경상남도 창원이에요. 내가 지방에서 일을 하면 뭔가 더 이상 발전을 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물에서 더욱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굳이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을 깎으면서까지 이 수도권으로 이직을 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증식시킨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분양권을 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자신이 살아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화성 행남으로 이직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31살 최현호입니다. 여기는 어떤 아파트예요? 여기 신명 스카이뷰라고 네.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기숙사입니다. 34평 정도 되는 규모의 4명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제 채널 출연 요청을 신청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출연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연봉이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고 집안이 유복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출연할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아보고 제가 좀 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저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그 평가라는 게 얼굴 평가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 나이가 31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되게 30대 치시고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다니시니까 예. 원래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보다는 제가 24살 이때 산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입고 계시는 옷인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라이언 지갑도 지금 한 6년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6년이요? 예. 아, 되게 절약정신이 강하시네요. 그런 거보다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옷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사입어도 그 옷이고 해서 여름 옷도 위아래로 3개씩 있고 겨울 옷도 위아래로 3개씩 있거든요. 그리고 패딩 하나 있고 주변에서 옷을 좀 사입어라 필요하면 사주겠다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주겠다고 하는 분들보다 돈이 많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화성에서? 저는 반도체 장비를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세금 떼고 지금 실수령액은 250만 원 정도. 창원에서 다녔던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거기는 방산업체 부품 가공 일을 했고요. 그때는 월급이 얼마였나요? 그때는 세금 떼고 월 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월급이 50만 원이나 깎였잖아요. 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구직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수도권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조금 더 적더라고요. 물론 연봉은 400~500만 원 줄어들지만 제가 그 시간에 공부하고 더 노력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제 개인 역량 측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쌓여서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400~500만 원의 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26살 때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마이너스 없이 연간 평균 25에서 30%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뭐죠? 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1억 1,1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수수료나 이런 걸 다 떼고 네. 그 정도 금액이고 네. 자, 증권 매도세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지금 1억 2,600 정도가 뜨네요. 지금도 그럼 주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돈을 다 빼서 작년 12월에 여기 올라오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요. 아, 분양권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는 주식으로 일단 돈을 벌 자신이 없었고요. 네. 아파트를 사자니 너무 올라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양권 투자로 가면은 돈이 오랫동안 묶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거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크게 떨어지거나 위험할 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분양권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럼 그 분양권을 투자한 데가 어디예요? 화성 남양의 아파트에 지금 투자했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예, 햇빛도 별로 안 들거든요. 예. 안 추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마스크 벗으시니까 예. 옆모습이 되게 잘생기셨네요. 남자들한테만 그 얘기를 들어서 큰일이에요. 여성분들은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화성 남양이라고 내년 말에 이제 서해 복선전철이라고 완성되거든요. 화성시청역에. 그 옆에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거기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깡촌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집을 살 때 수도권에 사시는 지인분들이 거기 뭐가 있냐, 네. 거기를 왜 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듣지 않으세요? 거길 왜 샀냐? 아 그렇죠,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싸고요. 네. 이번 상승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판단되고요.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화성 서해 서남해 쪽에 이제 기아자동차 PBV 공장이라고 네. 그것도 지어지고, 그 조금 위쪽으로 가면 송산 그린시티라고 테마파크가 크게 지어지고요. 네. 자율주행 클러스터 같은 게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다른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되게 약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당장 제가 뭐 집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제가 뭐 살 거면은 조금 그런 주변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 할 텐데, 저는 또 바로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적폐의 길을 가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것도 뭐 상관없고, 어차피 제가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돼야 주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적폐나 그런 단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5년 동안 예. 주식으로 1억을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실례지만 지금 자산이 대략 예. 얼마나 있으세요? 2억 2천 정도 이번 부동산 사면서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고요. 아, 31살에 현금이 2억 2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작년 12월 그때 이제 주식 다 정리하고 네. 그렇게 2억 2천이 남더라고요. 올라오고 일주일 만에 부동산 바로 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1억을 20대 때 열심히 모았고 1억을 또 모아서 2억을 굴린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첫 해는 적금만 하고 얼마 정도 모았어요, 그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때는 제가 월급이 세금 떼고 230만 원이었거든요. 네.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 돈과 월급 받는 거를 적금하듯이 전부 주식에 계속 투자했었어요. 5년 동안 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하다가 2년 차에 예. 주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 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을 모으는 습관을 첫 번째 한 해는 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주식을 하지 않고 적금을 했었어요, 첫 해는. 근데 선생님 230만 원 모아서 1년 만에 2,500을 모을 수가 있어요? 모았어요. 거의 돈을 안 쓰셨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술 먹으러 나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돈을 모으려면 당연하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누가 이해를 제일 못하던가요? 또래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네. 저는 좀 뭐 공부머리라 이런 건 없는데 좀 이런 게 재능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제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그냥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으셨네요.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네. 뭐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뭐 잘 안 맞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막 공무원 같은 거 해봐라 네.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이게 네.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좀 진로를 잡아서 중소기업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나리오를 이제 탁탁탁 써서 그거대로 딱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때도 딱 30살쯤 되면 2억 정도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공부보다 더 어려운 어떻게 주식은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남들보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나 이런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꾸준히 이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될 때 막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럼 주식으로 가장 큰 수익을 봐본 게 얼마 정도의 수익을 봐보셨어요? 5천만 원 정도 벌어봤고요, 한 종목으로. 근데 반대로 한 종목으로 3천만 원도 잃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요? 인버스라는 상품을 투자했는데 네.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은 제 주식은 오르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팔았는데 2주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속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쓰리더라고요,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올해는 내가 뭔가 주식으로 돈을 벌 자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선 금리 인상 같은 게 작년부터 계속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없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 이제 자본이 빠져
빠져나가니까 시장에 엄청 타격이 많이 받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슈가 전쟁이 나기 전부터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전쟁이 날 거다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면 또 돈 벌 자신이 있으세요? 예, 지금 그래서 종목 같은 거 계속 출연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업체들을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 못했던 거 사실이에요? 아마 이 유튜브를 이제 보고 제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새끼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됐냐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 화성 남양이라고 네. 화성시청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런 말은 죄송한데 너무 시골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 왜 샀냐고 그런 얘기 할 만하죠, 사실. 누가 사람이 살까요? 과연? 그렇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네.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수도권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튕겨져 나오는 인구랑 네.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랑 네. 양쪽의 인구가 겹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동탄 개발은 끝나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뭐 여기 집값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예. 주식도 확신하고 들어갔다 물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 그런 거죠. 시골이거든요. 시골 오브 시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정말 잘 투자한 거 맞으시죠? 그렇죠. 저를 믿어야 됩니다. 투자를 했으면은 본인을 믿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하면 본인이 노력한 걸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RPM 소리가 장난 아닌데 지금 이제 60이 아직 안 됐네요. 차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이 차 사신 지 10년이 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어머니 차를 네. 한 7년에서 8년 된 거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700~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 가격이. 네.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주고 사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증여해 주신 게 아니라 또 이걸 가족 간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원래 그냥 주신다 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네. 나중에 동생이 이걸 걸고 넘어져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좀 피곤하니까 그냥 돈 받으라고 제가 돈을 드렸어요. 되게 멋있네요. 예, 돈이 없으면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좀 가족끼리 네. 괜히 불화가 생길까봐 돈 때문에. 네. 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고 정도? 돈이 최고다. 전에는 정말 뭐 다 없어도 정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어요. 왜 돈이. 바뀌신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에도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주식을 사람이 몇 명이 죽었을 때 주식을 뭘 사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을 때도 이제 주변에 소고기 선물 세트도 하나씩 보내주고 그렇게 연락도 조금 더 자주 되고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도중에 이제 맞거든요. 아까 분명히 시골이었는데 예. 딱 그 언덕 하나 넘어가니까 약간 또 이제 신도시가 되려는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동탄에 투자 모임을 가는데 네. 동탄도 다 처음엔 이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 소리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안 샀던 걸 후회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근데 아직도 그 얘기 하세요. 여기가 뭐 이 가격이냐 뭐 여기는 거품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 같은 타지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동탄 같은 경우 살기 좋은 동네고 메리트 있는 동네고 제가 투자 모임을 그 동탄 쪽에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한 10명 중 한 분은 삼성전자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예. 가끔씩 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중에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사실 안 들어요. 사람들은 왜 아직도 화성 얘기를 하면 살인의 추억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너무 옛날에 얽매여서 살지 않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창원 분이시랬잖아요. 예. 창원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창원 주민으로서 거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평가는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향후 그런 도시 성장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창원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나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창원이 도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현재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이나 전기차, 반도체, 문화 콘텐츠 같은
향후 4차 산업 토대가 없고요. 대부분이 전통적인 2차 제조업을 이루고 있다 보니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싼 집값과 일자리 문제로 젊은 청년들이 저처럼 수도권으로 오거나 김해나 장류 같은 창원 외곽 도시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그 창원 기업들에게 타지 사람이 취직을 하면 창원으로 거주지 이전을 권장하는 공문도 실제로 보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창원은 조금 겉으로만 좋아 보일 뿐이지 안은 좀 썩어가고 있는 느낌?